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김병준은 내치 대통령, 외치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없다. 현행 헌법상 내치는 총리가 맞고 외치는 대통령이 모두 맞는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은 날 나란히 나온 보도입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공식 책임자도 모르는 이야기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이라며 언론에 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최순실 대신 공식 라인 대신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단어 뒤에 숨어 지금 국정을 결정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네, 제가 방금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네. 저는 어제 나온 또 최순실 관련 수많은 뉴스 중에 가장 희한한 뉴스가 이거였어요.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내치 대통령이다. 네. 네. 그런데 인사총 책임자가 인사수석이잖아요. 인사수석은 당시 어제 마침 예결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난 모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청와대에 나온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상으로 그런 총리가 다 내치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이런 구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럼 고위 관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자, 궁금함을 안고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네.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발표에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네, 합니다. 뭐 한 2, 3일 전부터 힌트가 계속 나왔죠. 사실. 네,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사전 움직임들이 계속 잇따라 나왔는데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뜻을 밝혔고, 그 다음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서 최순실 사건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도 뭐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청와대나 대통령도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을 이미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기자회견 할 것이라는 첩보가 돈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동료 의원과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통 언론 카메라에 포착될 걸 알고 하는 거군요. 보통 이런 거. 언론 카메라가 네. 자신들의 휴대폰을 계속 비추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살짝 각도를 틀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일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현재 이런 정무적인, 정치적인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을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게 지난 네. 거의 4년여간 그게 드러난 건데 이번 사건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본인이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다 떠나는데 그런 능력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가 뒤에 있느냐? 사과문 첫 발표 때부터 이건 너무 이상하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네. 계속 지금 말한 내치 대통령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사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수사 내가 받겠다. 네. 고도의 결정이거든요. 정치적인. 누가 지금 이런 결정을 대통령에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누구라고 보십니까? 누군지 알면 제가 말했죠.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하는 거 아니고요. 짐작가는 분들의 리스트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예, 저도 청와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여하간 이상하다. 누가 이런 결정을 계속 내려서 그거를 법무부 장관에도 그렇게 시키고 신임 비서실장도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문자도 네. 보여주도록 하고 참 궁금합니다. 네.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고위 관계자라고 또 따서 보도가 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청와대 보통. 고위 관계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2005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사실이 기록된 업무 기록을 검찰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독대한 기업 총수가 공개된 걸 보면은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뭐 등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독대 관련해서 여러 매체들이 지금 이 독대에서 무슨 결정이 있었냐.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장관도 독대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왜 가깝지도 않은 가까운 장관들이나 비서진들이나 수석과도 독대를 안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기업 총수를 따로 불러서 다 독대를 했냐. 네. 그래서 일단 매경이 이 네. 업무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하면서 이 독대에 따른 뉴스를 처음으로 내보냈고 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국민일보에서는 이게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에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다른 이런, 매체에서 또 다른 네. 방식으로 파봤더니 네,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이제 토로를 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안종범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해 하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들을 2차례 만나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매경에서 보도한 것은 7명을 독대를 했다는 얘기고 독대. 네. 그리고 이건 국민일보입니까? 네, 국민일보. 국민일보에서는 하반기에 재벌 회장들을 만나서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는 별도의 기사가 나온 거. 이 두 개 네. 연결되는 기사네요. 네,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국민일보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다는 기업들은 두 재단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출연한 곳들이다. 그러면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25억 원, 현대차 85억 원, SK 68억 원, LG 48억 원, 롯데 28억 원 이렇게 순서대로 많이 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재단에 자금 출연을 요청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보수 경제지하고 기독교 관련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뿌리가 그런 곳과 진보 매체 이게 보기 드문 콜라보네요. 각자 취재를 했는데 다 합쳐보니까 하나의 뉴스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기업 총수를 독대를 했고 그 독대했을 때 오고 왔던 이야기는 미래 스포츠재단에 자금 좀 내라 네. 이런 얘기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삼성, 현대차, LG, 롯데가 각각 돈을 많이 냈더라. 네. 보기 드문 콜라보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네. 대동단결됐어요, 요즘. 하나의 뉴스를 향해서. 네. 다음 뉴스는 전해주십시오. 네, 대기업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청와대 핵심 수석이 VIP 뜻이라면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인 지난해 2013년 말에 CJ그룹 최고위층 인사가 당시 청와대 핵심 수석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요. 네. 그래서 뭐 그 청와대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늦으면 난리가 난다. 지금도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뭐 VIP가 직접 자기한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서 뭐 수사까지 들먹이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오너의 퇴진을 압박을 한 건데요. 뭐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수사하겠다는 얘기죠. 안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이게 녹취로 나왔다는 거죠. 네, 녹취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수석이 사기업에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퇴진해라. 네. 이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 압박해서 돈 받고 이런 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대기업 회장을 물러나라 이런 건 처음 나온 건데요. 네, 처음 나온 겁니다. 별 뉴스가 다 나오네요. 근데 하필 CJ그룹 물 물러나라고 했다. 네. 왜 근데 그랬을까요? 물러나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화를 받은 관계자가 왜 물러나야 되는 거냐, 이유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수석은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러면서 이유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 뭐 일부에서는 당시 이제 CJ 소속 TVN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SNL 코리아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풍자하는 내용이 이제 인기를 한참 끌었었죠. 그게 뭐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SNL 코리아가 그런 풍자를 했었고 그리고 네. 그 풍자가 인기를 끌고 심기를 건드렸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내용만 얼마든지 압박해서 바꿀 수 있고. 그거를 내려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풍자에서 싹 바뀌었죠. 성향이. 근데 전 그거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그 2, 3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명예회장 사이에 재산 분쟁 이야기가 크게 한번 났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보인 태도는 이제 형인데, 가족이었지만, 뭐랄까요,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감히. 네. 네. 그거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런 정도라는 거는 사적인 청탁인 거거든요, 거의. 네, 그렇죠. 네. 기업이 왜 대기업의 회장 보고 나가라 말라 합니까? 네, 그것도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네. 청탁의 결과가 아닐까, 사적 청탁이. 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났고, 그다음에 뭐 2년 동안 계속 뭐 중국과 미국을 떠들면서 유랑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네. 가족끼리 참. 자, 다음 수환해 주십시오. 네, 최순실 씨가 외국 방산업체를 통해서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도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군사 안보 분야가 나오는군요. 네. 이게 가장 취재가 어려운 분야일 거라고 저희 계속 얘기해봤는데. 네.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더 개발에 원래 이제 LIG와 이제 카나가 서로 이제 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레이더 개발. 네, 한국 레이더 전투기에 레이더를 탑재해야 되는데. 네. 개발을 두고 두 회사가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기술을 더 많이 축적하고 있었던 LIG 넥스원이 선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빗나가고 이제 하나 쪽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여기 기사에 나온 사정당국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외국 방산업체들이 최 씨 측에 접촉하려고 했다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나왔는지는 뭐 특정 그 방산업체 이름도 거론됐어요. 네. 거론되면서 이 방산업체가 최순실 씨를 접촉하려고 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거론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사정당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인지 그쪽에서 그런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거네요. 네. 실제 그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네. 단서 출발점이 되는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방산업체들도 실세는 최순실 씨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네. 우리만 모르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취재하는 언론 동향을 최순실 씨 측에 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지난 7월에 TV조선이 이제 취재에 들어갔었잖아요. 최초 보도가 네. TV조선이었는데 네. 그 최 씨가 이 사실을 민정수석실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 자기 재단 관계자들한테 이래서 손을 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입니다. 네. 놀랍지는 않은데 네. 네, 이제는 뭐 웬만한 뉴스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서울 상공에 외계인 나타났다 이 정도 돼야지 놀랄 것 같은데 이제 그 최순실 씨가 비선이 아니고 대통령이 맞네요.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에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네. 동향을. 대통령이 맞는 거죠. 참네. 그리고 이 보고를 받고 네. 최순실 씨가 자기 주변에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 차은택 감독이나 뭐 관련자들 모두에게 지금 손 떼고 네. 자리를 여기까지만 갔겠습니까? 자리를 뜨라든지 외국으로 가라든지 실제 외국에 있고요. 네. 그런 얘기를 했겠죠. 대통령 맞네요. 네, 그래서 뭐 최 씨의 최측근의 멘트를 보면 TV조선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최순실 씨가 했다. 그래서 뭐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지 차은택 감독 모두에게 연락이 돌아가서 차 감독이 특히 손을 뗐다. 이런 이제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죄송합니다. 최순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도 전이고 TV조선이 처음으로 미르 보도를 할 즈음 네. 그 전이죠. 그러니까 네. 취재 들어가자마자 알게 된 거죠. 들어가자마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처음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인사검증에서 원래는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이 할매 짓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명을 압박을 했고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평가 점수를 원래 C였는데 B로 높여서 결국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보도입니다. 전문 용어 나오네요. 할매짓이. 네, 할매짓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그 보도를 보면은 할매라는 이제 이 용어가 대통령이나 혹은 뭐 최순실 씨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 예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비서관이었던 이제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거는 이제 최순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우병우 수석이 처음에 비서관으로 들어왔거든요. 비서관으로 청와대 들어갈 때도 최순실 씨 인연이 작용한 거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죠. 네. 그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네, 할매. 네. 근데 이게 할매, 네. 나이로 보면 할매는 아니죠. 이분들이 할매라고 부를 나이는 아닌데 네. 할매라고 왜 했을까요? 뭐 삼신 할매. 그쪽에서 연상된 단어인가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당시 이제 우병우 수석이 들어올 때 검증을 맡았던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지금 이전에 한참 보도가 나왔던 넥슨 땅 특혜 거래에 대한 정황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네. 어쨌든 수석으로 임명이 됐고 검찰은 지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넥슨 땅 특혜 거래, 뭐 최순실 씨 비리 방조 혐의 이런 것들을 이제 혐의를 잡고 우병우 수석에게 오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건 아직 언론에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보도로 됐나요? 지금 총리 내정자죠. 네. 김병준 총리 네. 내정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우병우 수석의 인척의 장례식에 참석. 그 뉴스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네.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누군가가 쓰긴 썼을 거예요. 트윗을 썼든 아니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병준 내치 대통령이라고 네. 그렇게 불리는 장인이었던가요? 네,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고.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무슨 조사요? 조사, 그러니까 추도사. 조사. 네. 추도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씨가 아니죠. 총리 내정자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이전부터. 그리고 네.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 고리가 연결돼 있었다. 라고 하는 곧 보도가 되겠죠?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그 최순실 씨를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재직 시절에 그 최순실을 주의하라 이런 구두 보고를 받은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던 한 관계자의 워딩이 나왔는데 2014년에 정윤의 문건을 보고할 무렵에 그 최순실에 가까이 가면 다 죽는다 이런 구두 보고를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은 절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절대 모른다는 말은 아무도 안 믿는데 이미. 근데 이제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는 걸 보면 2년 전에 이제 정윤회 문건 소위 정윤회 문건이라고 보도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실로 보여지는 네,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당시 정윤회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이가 좋지 않고 네. 정윤회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교체를 지시했고 네, 그 내용이 이제 문건에 있었죠. 갈등이 있었고 이런 문건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구두 보고를 했다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보도 내용을 보면 또 최순실 씨 측근이 한 얘기인데 최순실 씨가 누구랑 통화할 때 그 김기춘 전 실장을 그 늙은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못마땅해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런 또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할매와 늙은이로 이렇게 통용이 됐었군요. 네. 네. 그리고 실제 진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게요.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최순실 씨 건물에서 사무실을. 네,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네. 아니 자기 건물주를 몰 리가 있습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쓰세요 했다 하더라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계약을 했건 하지 않았건 알아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영입된다며 언론 지면을 장식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총수. 오랜만입니다. 정말. 네, 김총수하고 낙검수 인터뷰하다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문제로 지금까지 4년째 재판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준 총수 원망이 많습니다. 주진우 기자하고. 자기들은 살아나고 나만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아직 소송 걸려 있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네네. 박태규 저축은행 로비스트가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만났는데 네. 그 로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 재판에 박태규 씨가 나와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건 시인했어요. 그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만난 네. 일 없다고 했죠. 네. 근데 당사자가 만난 했다. 네. 하면은 사실이 밝혀진 건데 네. 아무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박근혜 정부가 끝나야 돼요. 네. 계속 고생하시고요. 네. 저도 고소고발 진행된 거 맞습니다만 이 고소고발 동기인데 왜 저희 방송 인터뷰 요청을 그렇게 안 받아주셨어요? 저희 작가들이 계속 연락 드렸는데 다른 데는 다 하시면서 앞으로는 자주.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안 하다가 이번 주에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아니 다른 방송을 하시던데. 다른 방송 안 하더라도 우리 김호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해주시고요. 자. 매일 합시다. 네, 네. 김병준 총리 내정을 진짜로 모르셨어요? 불렀습니다. 언론은 모르시는. 대해서 예. 심지어 오늘 아침 일부 신문 보니까 해명했던데 네. 전화해줬다. 네. 문자로 넣어줬다. 네. 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를 의심하고 네. 저는 민주당을 의심하고 했습니다. 공작 정치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진짜로 연락이 없었다는 거죠? 예, 없었어요. 여당의 원내대표도 모르고 황 총리도 몰랐던 거죠? 그날 아침에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다들 아무도 그러니까 몰랐다. 화를 내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거겠죠. 김병준 총리 내정자 이야기로는 본인에게 그런 연락이 온 것은 대략 일주일 전이라고 했는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국민의당과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여전히 비대위원장 놓고 내부에서 논의가 이어질 때 그때 벌써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통보를 아직 안 받았고 네. 하루 이틀 사이에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는 국민당 내부에서 이분을 모시냐 마냐 가지고 논의를 계속 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물먹은 거죠, 이게. 물먹은 게 아니라 예. 우리는 김병준 교수가 네. 총리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네. 만약 우리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아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네. 그런데 그분이 2, 3일 있다가 넘어가더라고요. 아하. 총리를 가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기자들에게 수정하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하고 끊어버린 거죠.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양다리였다. 예. 저희한테는 최순실 사건 등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보니까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당에 와서 2, 3개월이라도 힘을 보태서 네.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네. 대통령한테는 또 대통령이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총리 맡아서 하겠다. 이랬다고 하면은 기회주의자죠. 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김병준 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 없는 행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뭐 김 교수 뭐 그랬건 저랬건 그런데 왜 그분 울고 그래요? 벌써 총리 안 되니까 우나 봐요. 그분은 청문회도 서류가 국회에 접수되겠죠. 네. 그렇지만 청문회도 안 보이콧 해버렸고 네. 청문회 보이콧하면은 총리는 안 돼요. 장관들은 청문회 서류가 접수돼서 안 하더라도 20일 지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네. 장관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대법원장 여기는
국회 본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청문회 안 하면 본회의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또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도 김병준 교수도 우리 국회가 여소야대인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신문을 안 보나 봅니다. 모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이미 본인이 총리가 된 것으로 거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청문회가 없죠. 네. 또 어떻게 해서 본회의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우리 3당이, 야 3당이 부결시키기로 했으니까 없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워낙 본인이 총리가 될 것을 확신하는 듯이 보여서, 국민의당에 비대위원장으로 가려고 했었으니까 국민의당과는 이제 적어도 얘기가 돼서 좀 처음에는 반대하는 모양새였다가 나중에는 최소한 국민의당은 찬성해 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가 같은 집안인 것 같아. 김어준, 김병준. 그러니까 지금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병준 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 어린 반성과 네. 나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 검찰 수사를 오늘 받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 예. 그 해법으로 예. 최순실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검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 네. 그리고 내 잘못이다. 네. 나도 검찰 수사 받겠다. 네. 필요하다면은 처벌도 받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네. 야 두 당과 원내교섭단체 3당 네. 영수회담을 가져서 거기에서 총리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해서 네. 총리를 선임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자기의 업무를 일정한 기간 일정한 것을 대통령 업무를 내각에 넘기겠다. 네네. 이런 것을 약속해야 해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김병준 총리를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뻑 내놨단 말이에요. 네네. 전혀 통보도 없이 소통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취소해라. 취소 안 하면 우리가 보이콧한다. 예. 이렇게 하니까 사면 초과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오늘 아마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수사 받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요구했던 대로 야당과 영수회담을 하겠다 예. 하는 문제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점쟁이처럼 얘기했던 것이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당 영수들과 대표들과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네네. 김병준 총리 카드를 대통령이 취하하든지 네.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네. 하는 상태에서 만나면은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두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에게 기왕 임명된 거니까 김병준 교수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은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당에서 절대 이런 지하에 노 하면은 또다시 국정공백이 온다. 이것을 대통령은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당도 그리고 오늘 말이죠. 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침 오전 9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네네. 거기에 한광욱 신임 비서실장 등 모든 수석들이 운영위에 출석해야 되니까 네네. 10시 반에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면은 네. 거기 준비를 해드리고 오후 2시에 가자. 이렇게 우리 새벽에 원내대표 셋이 합의를 했어요. 예예. 국회는 이렇게 건설적으로 합의해서 청와대를 도와주고 있는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졸로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대표님. 예. 제가 이제 계속 궁금했던 사안인데, 예. 이 정보, 첩보하면,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준을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국정을 결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은 근데 최순실도 없고, 문고리 3인방도 없고, 비서실장도 없고, 수석들도 없고, 그런데 혼자서 지금 김병준 총리를 내정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을 정하고, 비서실장들을 막 정하고, 이런 결정 혼자 했을까요? 제 질문에 요즘 저는 아시죠? 거기에 예.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두목은 순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가 있고요. 네. 식물 대통령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요즘 갑자기 내가 내치 대통령이다 하고 나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양반은 뭐 총리 안 될 거니까 자취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춘 네. 이런 몇 분들이 네. 7인회 중 몇 분들이 7인회 중 몇 분? 네, 몇 분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 예. 아하. 그런데 저는 네. 제가 그런 사석에서 또 네. 공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살아봤잖아요. 네. 청와대라고 하는 게 진짜 절보다도 더 적막강산입니다. 네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하던 3인방도 없어지고, 예. 우병우도 없어지고, 최순실도 없고. 예. 최순실도 없고,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네. 오랫동안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그 되지도 않는, 하지도 못하는 당 대표 내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 비서실장 하면서 네.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해주고 네네.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것이 이정현 대표의 마지막 할 일이지. 네. 새누리당 대표 하면서 저거 지금 대표예요? 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 오늘 처음으로, 이쪽에 정보 첩보하면 대표님인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이 파악하시기로는 7인회 중에 몇 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공식 라인들은 다 없어졌고, 실제로 네. 이 7인회 몇 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다. 근데 그 7인회 몇 분과 아마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이 제일 핵심에서 하고 있어요. 아시기로는 김일진 네. 비서실장은 아니라고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 양반은 다큐멘터리 자백 보셨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은 한 일을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지 파렴치한지 모르지만은 딱 잡아떼는 데는 금메달감이에요. 그럼 혹시 7인회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언론에도 많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누군지는 아십니까? 그 양반 위에는 저도 가까우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대표님도 가까운 분들 중에 그 청와대의 사실상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군요. 김기춘 씨랑 상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상의해서. 그게 몇 분이라고 했는데 7인회 중에 3분입니까? 4분입니까? 숫자 정도만 알려주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 나와요. 나오면은 또 감옥 가요. 제가 지금 4년째 우리 김어준 총수 때문에, 주진우 기자 때문에, 예? 네. 이 고생을 하고 재판 받으러 다니고 변호사비 내는데 김어준 총수가 나를 변호사 비용을 대줬어. 뭘 했어? 제가 왜 또 얘기해가지고 내가 또 가요? 제가 대표님 보고 그런 말 하라고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꼬셔냈잖아요. 네, 그러긴 했습니다. 낙검수에서. 네, 그렇긴 했는데요. 자,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 7인회가 그 중에 몇 분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MB 라인 아니냐, 그리고 조설부가 가깝지 않냐, 이런 추측들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그 몇 분들이 결국은 MB라인이나 조선일보와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MB라인하고는 좀 다르다. 예.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하고 얘기를 하지 네네. 죽은 권력하고는 끊어버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재경 수석은 살아있는 7인의 멤버 중 몇 분하고 토의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는데 제 말은 예. 그 성격을 좀 고립니다. 성격을 좀 구분해 보자면 예. 그분들이 MB하고 좀 가깝다 혹은 조선일보하고 좀 가깝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보시기엔 그렇지는 않다. 예. 하지만. 조선일보하고 뭐 특별히 가깝다고는 안 할 수 없지만은 네. 이게 과연 MB 라인이냐? 아니 뭐 정치인들이 네. 언론하고 가까운 게 뭐가 나쁜 일이겠어요? 저도 조선일보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과거에 MB 라인이었을 망정 네. 검찰 권력의 특성은 네. 죽은 권력하고는 관계를 끊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최재경 민정수석은 역시 과거 MB 라인에서도 잘 나갔지만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라인과 네. 7인의 멤버 중 몇 분과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인의 멤버 몇 분. 그분들을 딱히 과거의 라인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7인회가 어쨌든 그 중에서 몇 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7인의 라인은 과거의 라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날 있게 한 라인이니까 박근혜 라인이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분들 몇은 또 과거에는 MB 라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야 권력에서 기생하는 특출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권력을 따라서 옮겨 다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 되면 저한테도 옮겨올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일중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딱히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요. 네. 상당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최순실 그 빌딩에서도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예. 이런 몇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는 분명히 만났고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하야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보도를 보니까 대표님과 미리 상의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저하고 상의했습니다. 상의하셨어요? 예. 근데 하야. 저는 네. 그것을 말렸고. 말리셨구나. 예. 그러나 최근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지방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지방 활동을 많이 하고 대민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성난 민심을 현지에서 피부로 느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제가 지금 소위 스텝 바이 스텝 순차적인 투쟁을 해나가야지 국민과 함께 해나가야지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반발 앞서는 것보다는 이런 때는 반발 뒤에 서자. 네.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번만은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의원총회장에서도 제가 조금 쿨다운해라. 좀 네. 톤을 낮추라고. 그러면은 하야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했는데 네. 자기가 그렇게 발표하고 문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선배님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자기에게 얘기하던 그 국민들의 눈방울이 생각나서 얘기를 했다.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당은 제가 진보적이고 강하고 안철수 대표는 조금 보수적이고 소프트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당 공식 입장이 그럼 하야가 된 겁니까? 아직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전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확하게 말하면 7인의 몇 분의 입장은 야당의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 수사 이 정도는 몰라도 하야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해법이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해법이 될까요? 저는 처음부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겠다. 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나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처벌도 받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그건 말씀하셨는데 3당 영수들과 총리를 해서 거국내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정권을 주겠다. 야당에게 총리 인선부터 조각권까지 주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야당과 협의해서 하는 거죠. 협의해서 하겠다. 야당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동의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이번에 없습니다. 네. 조금 그 틈을 타가지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답게 김병준 카드를 한번 던져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원로들과 얘기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사교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해서 아하 아직도 박 대통령 정신 못 차렸구나. 저러면 큰일 난다. 했더니 꼼틀꼼틀 살아나더니 김병준 총리 카드를 내놓고 한광옥 실장 카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건 다시 최순실 게이트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만이 나온 거예요. 독선 고집이 나온 거예요. 7인의 몇 분의 오만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하자면 실려 있는 오만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네. 안 되니까 총리부터 안 되니까 대표님 다시 그 길로 가서 이제 오늘부터 사과하고 검찰 수사 받겠다고 할 거고 영수회담을 요구할 겁니다. 영수회담 요구해서 김병준 총리 카드를 설득하려고 하지만은 저나 추미애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길이 없어요. 한없는 국정공백 되면은 검찰 수사는 굴러가고 새로운 것은 밝혀지고 오늘 보세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 장관이 우병우하고 3인방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이건 국민이 납득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옵션 중에는 하야를 요구하거나 탄핵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까? 대표님 옵션 중에? 국민의 민심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에게 하야로 이끌어주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렇게 유인하고 보고 있다. 있으니까 예. 모든 것은 국민의 태도와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한광호 비서실장하고는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하고는 친구시잖아요. 그분은 왜? 친구이시고 예. 참 그럴 사이가 아닌데 그분은 왜 글로 가셨죠? 저는 그분이 뭐 차라리 총리로 갔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예.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가는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에는 나와주셔서 감사하겠고 스튜디오에. 그 7인회 중에 최병렬 전 대표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럼 최병렬 전 대표는 오히려 포함이 안 돼 있군요.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6인 중에 찾아야 되겠네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나와주십시오. 예. 그 대신 변호사비 부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